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에서 날아온 오싹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028년에서 날아온 경고장 같은 건데요.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데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요즘 월가를 아주 뒤집어 놨더라고요. 제목부터 글로벌 지능 위기, 휴. 사실 저도 처음엔 눈을 의심했지 뭐예요. 미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인데요. 2028년 6월에 작성된 가상 보고서인 셈이죠. 그 내용이 너무 정교해서 소름이 돋네요. 결국 핵심은 AI가 너무 잘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지능이 과잉 공급되는 세상이 온다나요? 우리가 알던 경제 상식이 다 깨진다는군요. 아마 속으로 설마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분석은 처음이라 좀 난감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보죠. 이런 분석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경제의 마찰이라는 게 사라진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기업들이 사람을 안 써도 일이 돌아가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익이 폭발한다더라고요. 인건비를 0으로 줄이는 마법을 부린 셈이죠. 참, 0이라니 말문이 막히네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소비자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계는 쇼핑을 하지 않으니까요. 화이트 칼라 실업률이 10%를 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물건을 안 사게 되고, 이게 바로 보고서가 경고한 수요 절벽입니다. 지갑이 닫히니 실무 경제가 멈춰버리는 거고요. 중개 수수료로 먹고 살던 기업들도 무너져요. AI끼리 직접 거래하니 결제망이 필요 없죠. 비자나 우버 같은 모델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요. 지수가 고점 대비 38%나 폭락한다는군요. 2026년 버블 뒤에 대폭락이 온다는 소린데,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공포 시나리오네요.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붕괴 수준이죠. 경제 시스템의 엔진이 꺼지는 셈이니까요. 요약하면 지능이 너무 흔해져서 가치가 사라진다, 이겁니다. 기존의 고소득 전문직들이 가장 위험하고요. 그게 바로 지능 위기의 핵심 논리입니다. 참, 이 보고서 논리가 쉽게 무시할 순 없네요. 특정 기업은 웃지만 가게는 우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괴리가 2028년에 폭발한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섭네요. 결국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목이죠.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소용돌이가 칠 모양이죠. 정부 세수가 12%나 급감한다고 예측했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 세금을 못 내는 거죠. 정부는 돈 쓸 곳이 넘치는데 수입이 없네요. 국가 파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대목이죠. 사회가 유지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인 셈이고요. 권력이 정부에서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죠. AI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니까요. 정치가 기술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형국이죠. 자, 이제 우리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보고서는 한국을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가장 먼저 무너질 후보라는 거죠. 처음엔 반도체 덕분에 아주 잘 나갈 거래요. 실제로도 올해 한국 주식시장 상승세는 전 세계 탑이죠. 2026년까진 HBM 수요가 폭발할 테니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주가가 춤을 출 겁니다. 수출 전선에 화색이 도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착시라는 분석이죠. 보고서가 말하는 진짜 공포는 그 이유거든요. 결국 그게 독이 든 성배였다는 사실이죠. AI가 효율을 높이니 시장의 신규 소유가 끊기고, 제조업 기반의 한국에겐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면서 만드는 족족 안 팔리는 재고가 쌓일 겁니다. 수요가 증발한 세상에서 제조는 무의미하죠. 고학력자가 많은 것도 오히려 약점이랍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해버릴 테니까요. 좋은 학벌이 더는 소득을 보장 못한답니다. 고급 인력이 갈 자리가 사라지는 비극이죠. 한국 사회의 근간인 교육열이 식는 계기가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한국의 속사를 한번 들여다보죠. 가장 뼈아픈 건 화이트 칼라 실업 대란입니다. 전문직이 밀려나는 속도가 광속이더라고요. 한국은 디지털 전환이 워낙 빠른 나라잖아요. 오피스 업무 지역이 텅 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무실 수요가 사라지니 상권도 다 죽게 되고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댐에 구멍이 난 거랑 비슷하네요.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질 테니까요. 한국 가계부채, 이거 진짜 시한폭탄이죠. 소득이 끊기면 대출은 어떻게 갚겠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가 급증할 상황이고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AI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죠. 인건비를 아껴서 국간을 가득 채울 테니까요. 근데 그 돈이 시장으로 안 풀린다는 게 문제죠. 부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텐데 이게 바로 보고서가 말한 유령 GDP인 겁니다. 숫자는 좋은데 삶은 팍팍한 기이한 현상이죠. 지표상으로는 성장인데 체감은 불황인 거죠. 우리가 믿던 성장의 공식이 깨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바로 AI 세금입니다. 기업 이슈는 연산량에 세금을 물리자는 거죠. 이른바 로봇세라는 논의가 본격화될 텐데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혁신을 죽이는 일이라며 엄청 반발하겠죠. 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대목이고요.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소비를 억지로라도 살려보겠다는 고육지책이죠. 기계가 번 돈을 인간에게 분배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특히 이 논쟁이 더 치열할 거랍니다. 자동화 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니까요. 로봇세를 걷지 않으면 국가 유지가 안 되고 그런데 거두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어려운 숙제를 마주하게 된 셈인 거죠. 첫째는 지능 과잉으로 인한 수요 절벽. 둘째는 한국의 화이트 칼라 실업 위기. 셋째는 AI 세금과 기본소득의 갈등입니다. 이 세 가지가 2028년의 핵심 키워드네요.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AI가 생산의 주체가 되는 세상인 건데 인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묻고 있죠. 기존의 분배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고 노동소득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소득이 지능소득으로 바뀌는 중이고요. 우리는 과연 이 변화에 준비가 됐을까요? 정치적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요. 누가 AI의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의 싸움이죠.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죠. 사회 전체 합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네요. 글로벌 패권 전쟁도 더 치열해질 모양이고요. AI를 가진 나라가 규칙을 정하게 될 테니까요. 한국이 여기서 밀리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기술 독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반도체라는 무기가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결론이죠. 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을 더 키워야 하니까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시급한 대목입니다. 개인들도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겁니다. AI가 못하는 인간만의 가치를 증명해야죠. 그게 다가올 위기를 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지만 늘 그랬듯이 우리는 길을 찾을 겁니다.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